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건설 중인 한국식 아파트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이 화제가 되면서 상류층 부인들이 거대한 저택을 떠나 한국식 아파트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로렌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벤처 캐피털 투자자로 일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죠. 우리는 몇 년 전 성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5층짜리 대저택으로 이사 왔어요. 마당에는 넓은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고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웅장했죠. 처음엔 이 집이 꿈 같았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집의 불편함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돈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난방 문제였어요. 저희 집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엔 정말 끔찍해요.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맨발로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바닥이 너무 차가워 금방 소파 위로 올라가 버리죠. 특히 막내 리암은 기어다니는 시기인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신기고 담요를 깔아줘야 해요. 그런데도 금방 손과 발이 시려워져서 결국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앙 히터를 최대한 틀어봤어요. 하지만 히터를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갈라지고 목이 따끔거렸어요. 밤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꾸 기침을 했어요. 따뜻한 공기는 천장 위로만 올라가고 정작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침대에 누워도 이불 밖으로 나오는 공기가 싸늘해서 몸을 바짝 웅크리고 자야 했어요. 문제는 난방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이 크다 보니 보안에도 신경 써야 했어요. 실리콘밸리 고급 주택가라 해도 도난 사건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몇 달 전에는 새벽 3시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남편이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집 울타리 근처를 서성이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불안해서 매일 밤 보안 시스템을 두세 번씩 확인하게 됐어요. 유지비도 부담이었어요. 정원 관리를 위해 조경사를 고용해야 했고 하우스키퍼도 2명이 필요했어요. 매주 수영장 청소를 맡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가끔은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다란 집에서 가족이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늑한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클레어가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신기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줄리아,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대. 호텔보다 더 편안하고 공기가 쾌적해서 너무 좋았어. 피부도 건조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개운하더라니까. 저는 처음 듣는 한국식 난방이 신기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막내 리암도 바닥에서 기어다닐 수 있을 거고 저도 더 이상 두꺼운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저에게 한국 출장을 갈 기회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회사가 한국 IT 기업과 협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협력사와의 미팅을 위해 저도 동행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온도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짐을 찾고 나와 공항버스를 탔는데 좌석이 넓고 편안해서 놀랐어요. 게다가 실내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어서 너무 쾌적했죠. 제가 머물게 된 호텔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무심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그런데 순간 놀라움에 발길을 멈췄어요. 바닥이 따뜻해. 미국에서는 호텔이 아무리 고급이어도 바닥이 따뜻한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호텔의 바닥은 마치 햇볕에 덮여진 것처럼 포근하게 따뜻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우리 집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움츠리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이게 바로 그 온돌인가? 저는 침대에 눕지 않고 바닥에 앉아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를 감싸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온천에 몸을 담근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호텔에서 꿀잠을 잤어요. 평소처럼 건조한 히터 바람에 얼굴이 따갑지도 않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따뜻함 덕분에 온몸이 편안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데? 저는 감탄하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정이 끝난 후 한국의 찜질방을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호텔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한 유명한 찜질방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찜질방의 내부는 아늑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곳곳에 따뜻한 황토방과 소금방, 참숯방이 있었고 바닥 역시 온돌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앉아도 편안했어요. 저는 바닥에 몸을 뉘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기운이 몸 전체를 감싸며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곳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온돌난방 덕분에 겨울에도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피부도 건강해지고 숙면에도 정말 좋아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난방 방식이었지만 저에게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미국에서 중앙 히터를 틀어놓고도 발이 시려서 잔뜩 웅크리고 자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닐 수 있고 바닥에 앉아서 가족과 따뜻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저는 단순히 난방 방식 하나가 이렇게까지 생활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아파트를 방문할 기회도 가졌어요. 한국 건설사가 실리콘밸리에도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아파트는 온돌 난방이 기본이었고 AI 보안 시스템, 무인 택배함, 스마트홈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크린 골프장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미국 대저택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데 미국에서는 고급 주택일수록 보안이 취약하고 유지비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한국식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했고 관리가 편리하며 난방까지 완벽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알던 완벽한 주거, 환경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의 대형 대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편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식 주거 문화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과 첨단 주거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상의해서 실리콘밸리에 새로 들어설 온돌 아파트를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한국식 온돌 난방이야말로 미래형 주거 문화일지도 몰라.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생에서 온돌을 알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하게 쉬었던 그 감각이 계속 기억났고 한국 아파트의 편리함과 실용성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난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에서 머물렀던 호텔과 아파트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 바닥이 따뜻해서 공기가 건조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편하게 놀 수 있더라고. 남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바닥 난방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는 벽난로도 있고 히터도 있잖아. 저는 바로 반박했어요. 아니야, 완전히 달라. 우리 집에서는 히터를 틀어도 공기가 건조하고 바닥은 차갑잖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실내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세나 가스비 부담이 훨씬 적대. 그 말을 듣자 남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마침 실리콘밸리 인근의 한국 건설사가 프리미엄 온돌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AI 보안 시스템, 스마트홈 기능,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한국식 온돌 난방이 적용된 아파트라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즉시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실리콘밸리에 등장한 한국식 온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떠올렸어요. 입구부터 보안이 철저했어요. AI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방문객을 인식하고 출입을 관리했어요. 기존 미국 대저택에서는 도난과 사각지대 문제로 늘 불안했는데 이곳에서는 철저한 보안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넓은 거실과 따뜻한 바닥이 우리를 반겨줬어요. 저는 주저없이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어요. 역시나 온돌난방 덕분에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했어요. 남편도 신기한 듯 바닥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하네. 히터도 안 켜져 있는데 그게 온돌의 장점이야. 바닥 자체가 열을 품고 있어서 실내 공기도 건조하지 않거든. 우리 아이들도 신이 나서 맨발로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막내 리암은 장난감을 바닥에 펼쳐놓고 마음껏 기어다녔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겠지만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모델하우스 관계자에게 관리비와 유지비에 대해 물어봤어요. 관계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온돌난방은 기존 미국식 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데 우리 집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겠어. 거기다 스마트홈 기능도 놀라웠어요. 집 안조명과 난방, 커튼까지도 스마트폰 앱으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주방에는 최신식 무인 택배함이 있어서 배달된 물건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이곳으로 이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 상류층, 온돌 아파트에 열광하다.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실리콘밸리의 다른 고위 임원 가족들도 이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친구 클레어가 이 소식을 듣고 먼저 입주를 결정했어요. 그녀는 한국 여행에서 온돌을 처음 경험하고 난 후 기존의 대형 저택을 정리하고 더 실용적인 온돌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줄리아, 난 결정했어. 이곳으로 이사할 거야. 정말? 응.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못 살아. 그리고 보안도 훨씬 철저해서 마음이 놓여. 클레어뿐만이 아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부유층 부인들이 기존의 대저택을 떠나 한국식 온돌 아파트로 이주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 아파트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기존 실리콘밸리의 고급 저택들과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 덕분이었어요. 그제야 남편도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사하자. 한국에서 내가 말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돼. 이게 진짜 미래형 주거 공간이야. 결국 우리는 기존 대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한국식 온돌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주거 문화의 변화, 한국에서 시작되다. 실리콘밸리 상류층의 주거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넓고 화려한 대저택이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한국식 아파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건설사들과 미국 부동산 기업들이 협력하여 더 많은 온돌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주거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했을 때만 해도 이 문화가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식 주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해. 우리는 새로운 온돌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이 선택이 정말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어요. 이사 첫날 우리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새 집에 들어섰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을 때 저는 한국에서 처음 온돌을 경험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기운이 발끝부터 전해지며 온몸을 감싸줬죠. 남편도 신기한 듯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정말 집 같아. 아이들은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막내 리암은 맨발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대저택에서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항상 담요를 깔아야 했고 아이들은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녔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목이 따끔거리지 않았고 이불 밖으로 발을 내놓아도 춥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제 잠은 어땠어? 남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야. 한국 사람들이 왜 온돌을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식 온돌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온돌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첫째,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졌어요. 이전 대저택에서는 가족들이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어요. 하지만 온돌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소파보다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놀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거실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이들도 따라와서 함께 누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식 주거 문화가 단순히 집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걸 실감했어요. 둘째, 건강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히터를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고 목이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온돌난방을 사용한 후로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따끔거리지 않았고 아이들도 감기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또한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이 더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실내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도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곤 했어요. 셋째,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전 대저택에서는 엄청난 난방비가 들었어요. 히터를 최대한 가동해도 공기가 금방 식어버렸고 전기요금도 상당했죠. 하지만 온돌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며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날 줄 몰랐어. 온돌이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이유가 있었네. 우리는 매달 아낀 비용을 가족 여행 자금으로 모으기로 했어요. 이렇게 실용적인 주거 방식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게 조금 아쉬울 정도였어요. 우리 가족이 온돌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동안 실리콘 밸리의 다른 상류층 가족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클레어 가족도 이사한 후 크게 만족했어요. 그녀는 매번 저를 만나면 말했어요. 줄리아,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남편도 이렇게 만족할 줄 몰랐대. 아이들도 감기에 덜 걸리고 다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게 됐어. 실리콘밸리의 다른 투자자와 기업 임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대형 대저택을 정리하고 온돌 아파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건설사와 협력하여 더 많은 온돌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식 스마트홈 시스템과 온돌 난방 기술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식 온돌 난방이 미국의 주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난방하면 벽난로나 히터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온돌 난방이 미국에서도 미래형 난방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줄리아, 미국에서도 온돌이 인기라면서? 맞아. 한국에서 배운 게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방식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한국의 문화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혁신적인 주거 방식이야. 우리 가족이 먼저 경험한 이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믿어요. 온돌을 통해 삶이 따뜻해진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을 경험할 차례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온돌이 있는 삶,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